자, 단 하나의 데이터 발표가 한 기업의 운명을 완전히 바꿔놓을 수 있을까요? 이번 시간에는요, 곧 발표될 한올바이오파마의 임상 결과가 왜 이렇게까지 중요한지, 그리고 이 데이터 하나에 어떻게 수조 원의 가치가 달려 있는지 그 속을 한번 깊게 파헤쳐 보겠습니다. 네, 바로 이 질문이 오늘 이야기의 핵심입니다. 지금 한올바이오파마는 정말 중대한 갈림길에 서 있다고 볼 수 있어요. 곧 공개될 이 임상 3상 결과가 회사의 미래를 완전히 새로 쓸 수 있는 그야말로 명운이 걸린 순간인 거죠. 자, 그럼 도대체 판돈이 얼마나 큰지 그 규모부터 한번 보시죠. 이 신약 바토클리맙이 갑상선 암병 치료제로 성공한다. 그러면 이 하나의 질병만으로 연간 최대 매출이 얼마일 것 같으세요? 무려 37억 달러. 우리 돈으로 환산하면 약 5조 원에 달하는 어마어마한 금액입니다. 이번 발표에 걸린 경제적 가치가 어느 정도인지 감이 오시죠? 여기서 정말 흥미로운 지점이 하나 있습니다. 바로 발표 시점인데요. 사실 파트너사인 이뮤노반트는 전략적인 이유 때문에 발표를 좀 미루고 싶어 해요. 그런데 한올바이오파마는 한국금융위의 공식 가이드라인을 따라야 하거든요. 그래서 임상시험의 가장 핵심 결과, 우리가 톱라인 데이터라고 부르는 걸 의무적으로 공시해야만 합니다. 그러니까 아무리 늦어도 올해 12월 아니면 내년 1월 중에는 결과가 나올 수밖에 없는 구조라는 거죠. 그렇다면 바토클리맙이 도전장을 내민 이 갑상선 안병증, 즉 TED 시장은 과연 어떤 곳일까요? 현재 이 시장은요, 사실상 단 하나의 약물이 완전히 지배하고 있습니다. 그 이름은 바로 테페자입니다. 자, 이 슬라이드를 보시면 시장 상황이 한눈에 딱 들어옵니다. 기존 치료제인 테페자. 물론 효과는 정말 뛰어납니다. 안구 돌출을 개선하는 데는 아주 좋죠. 하지만 치명적인 약점이 있어요. 바로 영구적일 수도 있는 심각한 청력 손실 위험입니다. 게다가 매번 병원에 가서 맞아야 하는 정맥주사 방식이라 불편하기까지 하죠. 그러니까 시장은 지금 간절히 원하고 있는 겁니다. 효능은 테페자만큼 좋으면서 안전하고 또 편리한 새로운 치료제를요. 심지어 이 테페자를 만든 회사조차도 이런 한계를 스스로 인정하고 있습니다. 청력 관련 부작용 때문에 증상이 아주 심하지 않은 환자들한테는 처방하기가 좀 조심스럽다. 바로 이 말이거든요. 이건 시장에 명백한 빈틈이 있다는 걸 스스로 이야기해주는 셈이죠. 이 부작용이 얼마나 심각한지 숫자로 한번 볼까요? 실제 대규모 데이터를 분석해 보니까요. 테페자를 맞은 환자는 그렇지 않은 환자에 비해서 청력 손실을 겪을 상대적 위험이 무려 3.2배나 높았습니다. 이것이야말로 시장이 왜 더 안전한 대안을 애타게 찾고 있는지 보여주는 확실한 증거입니다. 바로 이 지점에서 한올바이오파마의 바토클리맙이 등판합니다. 테페자가 남겨둔 이 시장의 빈틈을 정확하게 파고드는 잠재적인 해결책으로 말이죠. 그럼 바토클리맙은 대체 어떻게 작동하는 약일까요? 좀 어려울 수 있는데 간단히 말해 항FcRN이라는 아주 새로운 방식의 약물입니다. 우리 몸속에서 병을 일으키는 나쁜 항체들 있죠? 이 항체들을 싹 청소해서 그 숫자를 줄여주는 역할을 하는 거예요. 질병의 근본 원인에 아주 스마트하게 접근하는 방식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번 3상 임상시험에서 뭘 증명해야 성공이라고 할 수 있을까요? 핵심은 아주 간단합니다. 24주 동안 약을 투여해서 환자들의 튀어나온 눈이 2mm 이상 의미 있게 들어가는지를 보는 겁니다. 바로 이 2mm라는 구체적인 숫자가 약물의 실제 효과를 증명하는 성공의 기준선이 되는 거죠. 자, 그럼 성공 가능성은 어떨까요? 과거에 했던 이상 임상 데이터를 보면 꽤 희망적인 신호를 발견할 수 있습니다. 가짜 약을 맞은 그룹에서는 반응한 환자가 8.3%에 불과했는데 바토클리맙을 맞은 그룹에서는 약 30%의 환자가 반응을 보였거든요. 물론 그때는 환자 수가 좀 적어서 통계적으로 이건 확실한 효과다라고 도장을 찍진 못했지만 이 정도로 뚜렷한 개선 경향을 보여줬다는 것만으로도 이번 3상에 대한 기대감을 갖기에는 충분합니다. 정리하자면 바토클리맙의 잠재력은 그야말로 막강합니다. 만약 이번 3상 데이터가 긍정적으로만 나와준다면 이 갑상선 암병증 분야에서 청력 손실 위험이 없는 최초의 항FcRN 약물, 즉 퍼스트인 클래스가 되는 겁니다. 게다가 환자가 집에서 직접 주사할 수 있으니 훨씬 편리하고 가격 경쟁력까지 갖출 수 있어서 시장을 빠르게 장악할 모든 조건을 갖추게 되는 거죠.
삼상 결과가 좋게 나오는 게 기업 가치에 도대체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 아주 강력한 실제 사례를 통해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바로 요한양행의 케이스입니다. 자, 이 타임라인을 한번 보시죠. 유한양행이 2023년 10월 폐암 신약이었던 레이저티닙의 3상 데이터를 발표했을 때 시가총액이 4.7조 원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이후에 FDA 승인을 받고 상업화 단계에 접어들면서 1년도 채 안 돼서 시가총액이 13.1조 원까지 그야말로 폭발적으로 증가합니다. 3상 성공이 가치 재평가의 완전한 기폭제가 된 거죠. 핵심은 바로 이 숫자입니다. 279%. 삼상 데이터 발표를 기점으로 단 1년 만에 기업 가치가 3배 가까이 뛰어오른 겁니다. 이건 성공적인 후기 임상 데이터 하나가 얼마나 강력한 주가 재평가의 모멘텀이 될 수 있는지를 아주 명확하게 보여주는 사례입니다. 그런데 더 놀라운 점이 뭔지 아세요? 한올바이오파마가 경쟁하는 시장의 크기입니다. 이 차트를 보시면 유한양행이 속했던 시장보다 한올의 항FCLN 시장이 무려 30% 이상 더 큽니다. 이게 무슨 뜻이겠어요? 만약 성공한다면 그 파급력은 유한양행의 사례를 뛰어넘을 수도 있다는 걸 의미하는 거죠. 자, 그럼 이제 여러분이 곧 발표될 데이터를 직접 분석하고 그 의미를 파악하실 수 있도록 제가 핵심 체크리스트를 딱 정리해드리겠습니다. 이것만 아시면 발표를 보고 이게 대박인지 아닌지 바로 판단하실 수 있을 겁니다. 체크리스트는 이렇습니다. 첫째, 가장 중요한 안구 돌출 반응률. 약효가 얼마나 좋은지를 보여주는 핵심 숫자고요. 둘째, 통계적 유의성입니다. 이 결과가 그냥 우연이 아니라는 과학적 증거, 바로 P값을 확인해야 합니다. 셋째, 당연히 안전성이죠. 특히 태폐자의 아킬레스건이었던 청력 손실 같은 심각한 부작용이 없는지 꼼꼼히 봐야 합니다. 마지막으로 앞으로의 미래 계획, 최종 허가를 받기 위해서 장기 추적 연구를 어떻게 할 건지 그 계획이 발표되는지도 향후 일정을 예측하는 중요한 단서가 될 겁니다. 결국 모든 것은 이 질문 하나로 돌아옵니다. 한올바이오파마는 과연 성공적인 삼상 데이터 발표를 통해서 유한양행이 걸었던 그 폭발적인 가치 재평가의 길을 똑같이 걷게 될까요? 그 운명의 담을 쥔 데이터 발표가 이제 정말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오늘 준비한 분석은 여기까지입니다. 이 내용은 투자를 권유하는 것이 아니라 어디까지나 정보 제공을 목적으로 제작되었다는 점을 꼭 기억해 주시고요. 최종적인 투자 판단은 여러분 각자의 책임하에 신중하게 내리시기를 바랍니다.